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쾌한 이혼 상담의 유쾌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외부에 좀 일이 있어가지고 일 때문에 나가봐야 될 일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점심을 먹고 나가려고 하고요. 여기 보시는 것은 CJ 고메 햄버거 스테이크인가? 치즈 함박 스테이크 뭐 이런 거였던 것 같고요. 간단하게 반숙으로 계란을 구웠고 밥에 김가루를 뿌렸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제가 자주 다니는 그 갈비집에서 갈비탕을 판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왔거든요. 아이 중간고사이기도 해서 좀 체력도 보충하고 해야 될 것 같아서 포장을 좀 해갖고 왔는데, 그때 그 집에서 이제 오징어 젓갈을 샀습니다. 거의 다 먹고 이제 조금 남아가지고요. 마저 제가 먹고 치워버리려고 오늘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오후에 가야 되는데 차로 가면 저희 집에서 한 30분 정도 걸리는데, 그래도 한 10분 정도 전에는 도착을 해야 되니까 30분 안에 밥을 먹고 30분 동안 준비를 하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레토르트 식품이나 냉동식품 같은 것들은 많이 해먹지는 않는 편인데요. 요즘에 특히 코로나 이후에 밀키트라든지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또 요즘에 냉동식품 같은 것들, 또 비비고 만두 이런 거 되게 잘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옛날에 비해서는 좀 많이 먹는 편인 것 같아요. 이 햄버거 스테이크도 사실 아이 주려고 샀는데요. 저희 아이는 생각보다 그렇게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호응이 좋지 않아서 제가 오늘은 먹어보려고 합니다. 맛있는데요. 오늘은 급해가지고 엄청 대충 했는데요. 사실 조금 여기다가 샐러드도 넣고 이렇게 하면은 좀 그럴싸한 한 끼가 되는데 말이죠. 여러분들,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냐면, 이혼하고 나서의 사회생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일 때문에 인터뷰를 할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인터뷰를 하시는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거죠. 물론 이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개인적인 얘기니까 잘 물어보지 않는데, 아이가 있냐, 정말 구시대적인 발언인데 술은 잘 마시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술을 그렇게 즐겨하지는 않거든요. 또 이렇게 좀 날 잡고 마시면 또 잘 마실 수는 있지만, 나이가 들고 나서는 억지로 남 분위기 맞추려고 먹는다든지, 무리해서 막 밤을 새서 먹는다든지 이런 일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안 먹다 보니까 이 실력? 주량도 엄청 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엔 진짜 요즘 뭐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아이스, 알코올 쓰레기라고 하는, 정말 조금만 먹어도 얼굴 빨개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데요. 사실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물어봐서 분위기 맞추고 또 호감을 얻기 위해서 저 술 잘 마십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속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면서까지 내가 일을 해야 되나? 절실함이 없을까요? 그건 모르겠지만 그냥 거짓말 하고 싶지도 않았고, 만약에 잘 먹는다고 인터뷰를 했을 때 혹시 일을 하게 되는 경우에 술과 관련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바에는 그냥 일을 하지 말자. 설마 했는데요. 정말 인터뷰는 잘 봤는데 연락이 오지 않더라고요. 집에 와서 야, 진짜 요즘 같은 세상에 술을 잘 먹냐 안 먹냐 이런 걸 물어본다거나 그런 걸로 직원을 뽑는, 일하는 사람을 뽑는 그런 데도 아직까지 있구나. 참 희한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혼을 하고 나면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사회에서, 일상에서 내가 혼자 된 것, 또는 내가 이혼한 것이 알려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전 또 여러 번의 위기를 넘겼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첫 번째 이혼하고서는 그런 걱정이 없었어요. 왜냐면 그 재혼의 대상이었던 사람이 제가 사회생활 하지 않기를 원했고 그거를 약속하고 사실은 재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어차피 지내봤자 직업이 없으면 가족들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이혼 사실이 남에게 알려진다는 것은 친구 관계 정도에서만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고, 굳이 물어보지 않으면 그냥 간단하게 차를 마시고 이렇게 그냥 담소를 나누는 정도의 가끔 만나는 대상자들한테는 그런 걸 굳이 밝힐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건 크게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재혼을 이혼하고 나서는 사회생활을 하게 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서류에 남습니다. 이혼하고 서류에 남는 기록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당연하지만 당연히 혼인증명서, 결혼증명서, 뭐 하여튼 그런 서류가 있어요. 거기에는 이혼한 게 당연히 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친권을 안 가지고 오신 경우에는요, 가족관계 증명서에도 아이가 기본에는 안 떠요. 상세라는 버튼을 눌러야지만 가족관계 증명서에도 아이가 뜹니다. 그리고 기본증명서랑 초본이 있는데요. 기본증명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요즘에는 그런 공문서 같은 경우에도 버튼이, 옵션이 여러 개가 있어요. 기본이 있고 뭐 상세가 있고, 뭐 같이 사는 세대원의 뭐 주민등록번호를 오픈하느냐, 아니면 가리고 그걸 출력하느냐, 뭐 이런 옵션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제가 그 옵션들에 대해서 다 기억하지는 못하는데, 어쨌든 이혼하고 나면은 여러 가지 서류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기록이 남습니다. 제가 취업을 할 때 그건 너무나 민감 정보이기 때문에 가끔, 이거는 저도 궁금해서 알아봤던 건데요. 취업을 하면 보통 기본증명서, 이건 범죄 사실이 적혀 있나 봐요. 저희는 범죄 사실이 없기 때문에 기본증명서를 떼면 사실 별게 없잖아요. 근데 아마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 기록이 남는 분들은 기본증명서에 그런 게 있나 봐요. 뭐 취업이 되거나 무슨 계약을 할 때는 기본증명서, 등본, 초본 이렇게 떼우라고 하는데요. 초본 같은 경우에도 뭐 과거에 어떤 그런 이사했던 주소 변동 내역이나 이런 것들까지 다 떼고 막 이렇게 하면은 이혼하거나 이런 게 좀 나옵니다. 남자분들의 경우에는 이혼 전이나 후나 거의 대부분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별로 티가 안 나는데요.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결혼을 하니까 세대주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세대주와의 관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재혼한 경우에는 전 남편의 처였다가 재혼을 하게 되면 재혼 남편의 처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초본을 모든 내용이 나오게 뽑으면 어쨌든 남편이 여러 명인 것처럼 나오지요. 그럼 이 여자는 뭐야?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전 그거 되게 부당하다고 봐요. 왜 무슨 세대주 이런 제도가 있어가지고 여자들을 불리하게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채용을 하거나 일에 대한 무슨 계약을 하거나 자기의 어떤 신분을 밝혀야 될 때 떼어야 되는 공문서에서 너무 투머치한 개인정보가 많이 나와요. 혼인증명서 정도면 이해를 하겠지만 기타 서류에서 왜 그런 것까지 나오게 하는지는 좀 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요, 상세가 아니라 기본으로서 이제 출력을 하고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어떤 혼인 상태라든지 기타 자세한 내역들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상세로 떼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거 안 나오게 옵션을 설정 잘 하셔가지고 프린트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어디 조직에 들어가서 일해야 될 때 저 사람들이 내가 이혼을 했다거나 뭐 재혼을 했다거나 이런 어떤 사실들을 아는 거는 우리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도 오해
나 편견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저희를 바라보고 또 우리 역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보지 않아도 그냥 좀 민망할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좀 약간 센스 있게 알아서 피해가는 방법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편법이 아닙니다. 왜냐면 그 조직이나 기관에서 우리가 3혼을 했건 4혼을 했건 관심이 없어요. 그냥 우리의 신원이 확실한지,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뭔가 이상한 어떤 기록들은 없는지 그걸 보려고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불필요한 우리의 어떤 이혼이라든지 재혼 사실을 굳이 밝히는 그런 정보까지 담아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그냥 그렇게 옵션을 설정하시거나 해제하셔서 나름대로 필요한 정보만 제출하시면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다음으로는 여러분들 이혼하고 나서 주변에 알려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저는 사실은 저희 조부모님들 중에서 외할머니만 유일하게 살아계신데요. 너무 당연하시겠죠. 제가 나이가 몇 살인데요. 저희 외할머니의 경우에는 거의 100살에 가까우신데요. 아직도 저보다 더 건강하게 정정하게 살아 계십니다. 근데 할머니께서 그런 사실을 아는 것을 저는 원치를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그냥 말씀 굳이 안 하시기를 바랬는데 뭐 얘기를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도 어디까지 밝혀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되게 밝고 좀 털털한 스타일이어가지고요. 그냥 솔직하게 좀 얘기하는 편입니다. 뭐 그냥 얘기하면 어때? 이런 생각을 좀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한들 뭐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나를 공격하겠어? 나를 비난하겠어? 또는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겠어? 그동안 나를 봐왔던 시간들이 있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굳이 밝힐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아주 친한 아니면 아주 최측근 이외에는 굳이 밝힐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살아보니까 인간관계라는 게 진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고 하잖아요. 영원한 적은 사실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영원한 친구는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에게는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제가 이혼을 하고 이거는 제 자격지심일 수도 있고 제 오해일 수도 있는데 제가 여러 번 느꼈는데 전 첫 번째 이혼을 했을 때 주변 사람들한테 그냥 기회가 되면 말했어요. 저는 이혼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후에 사람들이 이건 오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이혼하고 잘 사나 어떻게 사나 이렇게 좀 궁금한 눈초리 또는 치근한 눈초리 이렇게 두 가지의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는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난 너무 스스로를 잘 살고 있는데 왜 이혼했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그렇게 바라보지? 라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N번의 이혼 끝에 완전한 나의 집 그때 처음 나왔을 때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전세였는데요. 전셋집을 구해서 나왔을 때 저는 저희 친언니가 심지어 친언니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와, 난 너를 보니까 되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 어떻게 이렇게 집도 마련하고 이렇게 살림을 이렇게 마련해서 혼자 마련해서 사는지 너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렇게 어쨌든 이혼하고 뭔가 정상적으로 또는 일상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삶을 영위하는 집과 집기가 갖춰진 이런 생활을 한다는 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보통 초혼을 할 때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하면서 신혼가구라는 걸 마련하는데 그걸 다 같이 마련을 하잖아요. 부모님의 도움을 받거나 또는 부부가 되는 그 남자와 여자가 같이 돌아다니면서 그런 걸 마련하잖아요. 근데 결국 이혼 후에 혼자 살게 될 때는 그런 걸 다 혼자 마련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초혼을 하고 그냥 결혼 생활을 오랫동안 유지하시는 분들은 뭔가 혼자 가서 그렇게 집을 계약하고
뭔가 이런 것들을 다 마련해서 혼자 살고 이런 게 조금 남달라 보이기는 하나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이후에도 언어적인 또는 비언어적인 다양한 어떤 그 힌트들을 통해서 제가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측은하게 보거나 호기심에 이렇게 어려서 보는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눈초리가 싫어서 굳이 내가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난 얘기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얘기하다가 여기 그릇이 너무 지저분한 것 같아서 치워버렸습니다. 치우고 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가봐야 되기 때문에 화장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계속 나눠볼게요. 그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이혼하고 나서 사람들 속이란 말이냐, 다 비밀로 하면 너무 은큼하지 않냐, 또는 내 스스로가 마음이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성격 때문에 말했죠. 먼저 선수 쳐서 그게 솔직한 거다, 그게 쿨한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하면 사람들은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요. 본인들 하기 바쁘답니다. 가끔 그런 여유가 있을 때, 또 시간이 될 때, 다른 사람들, 나에게 들은 얘기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경우가 많죠. 야야야야, 내가 말했던 그 친구 있지, 내 동기 있지, 내 친구, 나 중학교 때 그 동창 있지, 걔 이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솔직하다거나 쿨하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이혼한 뒷얘기는요, 나쁜 말, 부정적인 걸로 전달이 되지, 어머 대단해, 정말 나이스하게 이혼했대, 멋지지 않니? 이렇게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부모만큼, 또 형제나 정말 가까운 최측근만큼 나의 이혼 이후의 생활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별로 걱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좋은 말 하지 않아요. 그러니 굳이 우리가 엉큼하게 속일 것까지는 없지만 물어보지 않는 얘기를 앞서서 설레발치면서 얘기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제가 여러분들보다 몇 번이나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네, 지금 선크림을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 네, 쓸데없는 말 하지 마라, 여러분들 위해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지인들한테 안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회사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사실 이혼을 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요, 다니던 회사, 그러니까 내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좀 경력 단절 이후에 갖게 되는 직업들 있잖아요. 뭐 쿠팡의 물류센터를 간다든지, 또는 어떤 다양한 이제 마트의 캐셔를 본다든지, 이제 이후에 경력 단절 이후에 갖게 되는 그런 직업들, 그런 직업들이면 새로운 조직에 가서 새로운 조건으로 일하면 되고요. 이혼한 거 말하기가 껄끄러우면 그 주변 사람들하고 친하게 안 지내면 돼요. 안 지내면 되는데요. 문제는 내가 뭐 공공기관에 다녔다거나 공무원분들 계시잖아요. 한 조직에 계속 오래 계셨고, 큰일이 이변이 없는 한 앞으로도 계속 그 조직에 있어야 되는데 나의 조건이 달라진 건 이혼한 거죠. 그죠? 그런 경우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는데, 사실 그런 경우는 저도 사실은 국가 조직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그 조직의 분위기와 폐쇄성, 이런 특징에 대해서 모르지 않거든요. 그걸 고려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너무 쿨하게 동네탕네 떠벌릴 필요는 당연히 없겠죠. 남자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일부러 좀 떠벌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왜냐면 주사도 벌도 조금씩 맞는 것보다 팍 한 방에 맞는 거가 한 방에 끝내려고.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크게 소문이 한번 크게 돌겠지만 본인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 일을 고백하거나 딱 풀어버리면 사람들도 역시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거든요. 그래서 뭐 얘기 나오면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쿨하게 커밍아웃을 하면 주변 사람들이 뭐 김대리, 아니면 최책임 이혼했잖아, 뭐 좋은 여자 있으면 소개시켜줘, 뭐 애는 뭐 있는데 부인이 키우나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더라고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 근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혼하기 전에나 이혼하기 후에, 이혼한 다음에 여성분들의 이혼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그 여자가 아무리 쿨하게 얘기를 해도 저 이혼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녀도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거기 이혼했어. 거긴 혼자야. 이렇게 얘기해요. 웃기죠? 그리고 내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한다고 해도 상대방들은 그 대상이 여성이면 또 조심스럽게 얘기해요. 이게 아주 표준화된 룰은 아니겠지만 제 그냥 짧은 경험상 제가 느꼈을 때 남자들은 자기가 조심스럽게 얘기하면 사람들도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자기가 세고 강하게 또 이제 한 방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도 그걸 되게 쿨하게 받아들인다. 근데 여성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향이 있어서 우리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건 그냥 제 경험인데요. 필요한 경우에는 얘기를 해야죠. 먼저 꺼내지 말고 그런 얘기들을 숨겨야 되거나 뻔뻔스럽게 마치 이혼 안 한 것처럼 거짓말로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가만히 차를 마시면서 가만히 앉아 있는다든지 말수가 좀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기회가 되면 제가 네 최근에 돌아오게 됐네요. 네, 뭐 이렇게 상황이 그렇게 돼서 제가 뭐 껴들 만한 내용이 아니네. 전 차 다 마셔서 먼저 가볼게요. 뭐 이렇게 하고 간다든지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평소에 내가 조직 내에서 어떠한 존재였는지 또는 어떠한 이미지였는지에 따라서 사람들이 뒤에서 응원해 주던가 욕하던가는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새로운 조직에 가게 되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직을 하게 돼서 새로운 서류를 내야 되거나 할 때 요즘 사람들은 진짜 옛날에 비해서는 정말 호구조사 안 하죠. 막 자세히 물어보지 않고 네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래도 대부분은 이혼 안 한 사람이 한 사람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의례적으로 애는 있으세요? 애는 몇 학년이에요? 또는 뭐 결혼을 몇 년도에 하셨어요? 가십처럼 점심 먹으면서 이렇게 막 물어보기도 해요. 뭐 그런 경우에는 오래 있을 조직이다. 내가 숨기면서라도 내가 이렇게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뭐 전 노코멘트 할게요. 내지는 네, 뭐 저는 네, 뭐 남편 그냥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새로운 조직이 이제 평생 가야 될 조직이다. 정년이 보장되어 있다. 아니면 내가 소속되어 있는 뭐 지역사회 공동체랑 연계가 되어 있거나 또는 내가 나왔던 학문 공동체하고 연계되어 있거나 하면은 솔직하게 밝히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필요에 따라서 취사 선택하는 것 같아요. 별로 관계가 중요하지 않은데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엄청 친하게 지냈던 동생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 친구가 다른 해외에 아이 교육 때문에 나가 있거든요. 근데 되게 친하게 지냈고 지금도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걸로 가끔 연락하고 이렇게 하는데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굳이 언제 만날지 모르고 또 언제 만났는지 기억이 안 나. 근데 친밀감은 좀 있어요. 굳이 배드뉴스를 전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예. 심지어 그 친구는요, 제가 첫 번째 이혼하고 나서요, 심지어 두 번째 재혼을 하고, 재혼 남편하고, 재혼 남편하고 호텔에 갔어요. 호텔에 갔는데, 호텔에 엘리베이터에서, 맞아요. 호텔 엘리베이터에서 제가 그 친구의 남편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친구의 남편은 저를 기억을 못했어요. 근데 저는 그 친구하고 이제 친하니까 인스타그램이나 옛날로 따지면 싸이월드 있잖아요. 이런 데에서 그 남편을 너무 많이 봤고 또 결혼식에도 당연히 참석을 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남편이 아주 특이하게 생긴 분은 아닌데 그래도 딱 보면 저는 알아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편이 호텔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는 척을 할까 말까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분이 저를 오히려 기억 못하시면 민망한 상황이 될 것 같아서 또 호텔이다 보니까 아이나 그 제 아는 동생하고 같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러진 않겠지만 혹시 민망한 어떤 불륜 상황이거나 이상한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먼저 카톡을 보냈어요. 먼저 카톡을 보내서 땡땡아 너 지금 어디야 이렇게 물었는데 다행히 언니나 동생네하고 같이 호텔에 와 있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쩐지 내가 엘리베이터에서 지금 방금 니네 남편을 본 것 같아. 거의 10년 만에 실물을 본 것 같은데 내가 얼굴이 기억난다 이렇게 해가지고 너 몇 층에 있니? 이렇게 해가지고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재혼했던 남편이 호텔방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방에 갈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이때 묵고 있는 룸에 갔었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 웃기는 참 에피소드인데 갑자기 몇 년 만에 생각이 나는데 그런 일도 있네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숨길 거는 숨겨라. 아니, 숨긴다는 표현이 잘못된 거죠.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나대면서 굳이 설레발치면서 얘기하지 마라. 이게 이제 더욱더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정답은 없는데요. 사회가 우리를 보다 따뜻한 시선, 그리고 좀 왜곡되지 않는 시선으로 바라봐 준다면 우리도 이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저는 특히 어떤 게 있냐면요. 제가 사실은 제가 옛날에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중년이다 보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직업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혼하기 전에 이혼을 했고 이혼을 했음을 밝힌, 물론 그때는 굉장히 옛날 시대이긴 한데요. 이혼을 했음을 자발적으로 밝힌 여성들이 회사 생활에서 약간 어떠한 대접을 받는지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물론 시대가 바뀌어서 지금은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겠지만 여성들끼리는 뒤에서 이혼했다고 약간의 어떤 그런 뒷담화가 있었고 남자들도 그 여성의 뒷담화를 합니다. 이혼했는데 평소에 그 사람이 뭐 약간은 너무나 정확하고 똑부러지고 이런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욕을 하고 뭐 어떤 뭐 캐릭터였다 하더라도 사실은 뭐 그러니까 이혼하지 류의 얘기들을 사실 한다거나 그냥 가십으로 담배 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되게 부정적인 인식이 있고요. 솔직히 조금 더 나아가면 이혼했다라고 밝히는 순간 술 먹자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술을 먹고 나도 이혼하고 외로우고 심심하니까 술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데 한두 번 따라다니면 아무 짓도 하지 않았는데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두 가지가 이혼했으니까 저러고 다니지, 애도 팽개치고 뭐 가정도 없으니까 저러고 밤늦게까지 술 먹고 다니지라는 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첫 번째 평가고요.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정말 술 먹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여자들도 여러 명 있었고 남자들도 여러 명 있었는데 특정 어떤 사람하고 바람났다, 그 남자를 한테 꼬리쳤다, 이런 장기적으로 가면 그런 소문 꼭 따라붙습니다. 정말 꼭 따라붙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생각했을 때 뭔가 나이대가 안 맞는, 그러니까 이전에 술을 마셨던 거는 내 연령대에 나랑 비슷한 직급 또래의 사람들하고 회사가 끝나고 친목을 다지기 위해서 술을 먹었다고 한다면 이혼을 밝힌 이후에는요, 좀 나이가 많은 상사, 특히 유부남 상사나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술 먹자거나 이상한 어떤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연락을 받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리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싫거든요? 꺼지셈 이렇게 하면 되지만 상사예요. 상사인데 전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도 오리발 내밀 수 있어요. 나 무슨 의도로 얘기한 거 아니야. 그냥 편하게 너 이혼했다고 해서 너 그냥 달래주려고 밥 먹자고 한 건데 네가 거절해? 괘씸한 년. 이렇게 되어서요. 한두 번 거절했다가 괜히 미운 털만 박힐 수 있어요. 괜히 난감하다고요. 그러니까 거절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거절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상황들 다 이겨내고 견뎌내면서 조직생활 원활하게 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밝히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다양한 어떤 위기와 구설의 어떤 기회가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얘기 안 하고요. 웬만하면 회식 자리라든지 어떤 자리 안 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스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자기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면 되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거절을 하거나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거절하고 난 다음에 어떤 민망한 상황들, 그런 게 저는 더 견디기가 어려워서 차라리 침묵하거나 속이는 방법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이혼 이후에 오늘 서류에 대한 것들, 또 처신이나 주변의 평판이나 소문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어쨌든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살기가 어려운 세상이 됩니다. 지금은 남편 놈 때문에, 부인 년 때문에 진짜 돌아버리겠다. 저년만 안 보면, 저놈만 안 보면 난 진짜 살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혼만 하면 뭔가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후의 세상은 진짜 어나더 레벨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때로는 저도 이혼하고 살면서 이혼하지 말걸, 그냥 그런 거를 내가 눈 감아주고 참았더라면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일들은 안 겪을 텐데, 이런 생각들은 내가 안 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남성분들은 모르겠어요. 또 젊은 여자를 만난다든지 또 더 좋은 여자를 만난다든지 기회가 또 더 많을 수도 있고, 남성분들도 요즘에 이제 자녀분들을 많이 또 그 케어하시거나 돌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체로는 엄마들이 많이 케어를 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아빠들은 좀 더 자유롭잖아요. 그럼 연애도 하고 술도 먹고 이렇게 할 기회도 여성분들에 비해서는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여자들의 경우에는 사실 뭔가 이렇게 묵묵히 다 견뎌야 되는 상황들이 사실 생각보다 더 많더라고요. 그게 좀 못났지만 남편이라는 존재가 있었을 때 같이 대응하는 거 하고 혼자 대응하는 거 하고 이제 어려움들이 있고요. 물론 요즘에 TV 보면 막 술 먹고 쌍욕을 한다든지 막 때린다든지 뭐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다든지 도박 중독에 빠져 있다거나 상습적인 어떤 바람꾼, 이런 사람들의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맞아, 그런 배우자라면 없는 게 낫겠어. 정말 치가 떨리잖아요.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가 요즘 같은 시대에 옛날에 비해서는 너무나 정말 죽이기 직전까지 갔다가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요즘에는 그야말로 성격 차이, 그죠? 좀 참을 수 있는데도 참지 못하고 이혼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떠한 성격이 맞지 않음, 인간을 고쳐서 쓰는 게 아니래 라고 하지만, 그래도 오늘은 드라이버나 벤츠를 들고 한번 고쳐보십시오. 이혼 이후에 어나더 레벨의 삶을 사는 것에는 또 다른 에너지와 또 다른 어떠한 사회적 과업이 주어집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이혼 이후에 사회적인 어떠한 우리의 달라진 조건과 법 제도적인 서류적인 조건,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스테이터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이혼 결정, 그리고 또 이혼 이후의 삶에 좀 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유쾌한 이혼 상담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또다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혼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 눈물 닦고 콧물 닦고 오늘 하루도 화이팅!